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할 책은 장류진 작가의 소설집 1의 기쁨과 슬픔입니다. 이 책은 제목에서도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듯이 직장인들의 이야기를 다룬 책인데요. 특별한 점은 이 시대 우리 한국 사회의 20, 30대 젊은 직장인들의 이야기를 담았다는 점입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이 책은 하나의 책이 아니라 여러 가지 소설로 이루어진 소설집입니다. 이 책은 잘 살겠습니다. 1의 기쁨과 슬픔, 나의 후쿠오카 가이드, 다소 낮음, 도움의 손길, 101번째 일어서야 출근길, 새벽의 방문자들, 탐페의 공항 이렇게 총 9편의 단편소설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각각의 이야기마다 서로 다른 분야에서 일하는 주인공들이 나와 사회생활을 하며 서로 다른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기쁨을 느끼기도 하고 슬픔을 느끼기도 하며 살아가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모든 이 소설들이 좋았지만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작품은 이 책의 첫 장인 잘 살겠습니다입니다. 이야기는 결혼을 앞둔 주인공이 청첩장을 돌리면서 시작됩니다. 주인공은 청첩장을 돌리다가 뜻밖의 인물에게서 왜 자신에게는 청첩장을 주지 않냐는 연락을 받게 되는데요. 그 인물은 빛나 언니라는 기억도 안 나는 예전 직장 동료였습니다. 주인공은 빛나 언니와 따로 만나기는 시간이 없어서 동기 모임에서 보자고 제안하지만 빛나 언니는 굳이 또 따로 보자고 합니다. 주인공은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어쨌든 약속 날짜가 되어 주인공과 빛나 언니는 일본식 덮밥집에서 만남을 가지게 됩니다. 빛나 언니는 특사이즈 덮밥을 시켜놓고는 새우가 너무 많다고 호들갑을 떨며 다 먹을 수 있을지 걱정하면서 마지막 밥 한 톨까지 다 먹으십니다. 빛나 언니가 밥을 다 먹자 주인공은 청첩장을 건넵니다. 그러자 빛나 언니는 축하한다고 하며 드디어 본색을 드러냅니다. 사실 나도 결혼하거든. 근데 결혼 준비가 어렵더라고. 맞습니다. 사실 빛나 언니의 진짜 목적은 결혼 준비에 대한 조언이었습니다. 주인공은 이러려고 바쁜 사람 불러냈나 싶어서 좀 힘이 빠졌지만 친절하게 다 알려주었습니다. 사실 주인공은 예전에도 빛나 언니와 밥을 먹은 적이 있습니다. 신입사원 연수가 끝나고 막 배치를 받았던 5년 전이었습니다. 인사팀에게 공지 메일이 와서 확인해보니까 자신이 원래 가고 싶었던 부서에 지원자를 모집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주인공은 그 메일이 신입사원인 자신에게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혹시 모르니까 메일 작성창에 질문이 있습니다 라고 적고 고민하던 찰나 회사 내가 술렁이기 시작합니다. 주인공은 뭔 일인가 싶어서 다른 사람에게 물어보니까 빛나 언니가 회사 전체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넵 알겠습니다. 그런데 신입도 지원이 되나요? 라는 메일을 보낸 것이었습니다. 주인공은 스림이 끼쳤습니다. 사실 자신이 쓰려던 메일의 수신자가 에브리원이었고 빛나 언니가 자신이 될 수도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주인공은 빛나 언니에게 점심을 같이 먹자는 제안을 받습니다. 그래서 주인공은 당연히 빛나 언니가 어제 이야기를 꺼낼 줄 알았지만 막상 꺼낸 이야기는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빛나 언니는 회사와 집이 멀어 자취를 하고 집을 알아보다가 싸고 좋은 집이 있어서 계약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입주하는 날에 집에 가보니 자신의 집에 웬 다른 사람이 들어오고 있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주인공은 바로 이중 계약 사기인 걸 알아차리고 빛나 언니에게 전입신고는 했냐고 물어보지만 빛나 언니는 울먹거리며 그게 뭐냐고 할 뿐이었습니다. 주인공은 아는 법률 변호사를 소개시켜주며 위로했지만 이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냐고 물어보자 빛나 언니는 엄마 아빠에게 혼나는 게 무서워서 호텔에서 지냈다고 대답합니다. 주인공은 너무나 답답했지만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주인공과 빛나 언니는 밥을 다 먹고 커피를 마시러 갔습니다. 그래서 주인공은 빛나 언니가 커피를 사주거나 하다못해 더치페이라도 할 줄 알았지만 빛나 언니는 지갑을 꺼낼 생각조차 없어 보였습니다. 당황한 주인공은 일단 커피를 계산합니다. 그리고 고마워 잘 마실게 하는 언니에게 다음에는 언니가 커피 사요 라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주인공은 이쯤 되자 빛나 언니의 머릿속이 궁금해졌습니다. 정말 몇천 원짜리 커피 얻어먹겠다고 이러는 건가? 아니면 정말 아무 생각이 없는 건가? 전자라면 너무 쪼잔했고 후자라고 해도 그 무신경에 짜증이 났습니다. 언니는 다음에 산다더니 그 후로 단 한 번도 커피를 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2년 뒤 주인공은 드디어 가고 싶었던 전략기획팀으로 이전하게 되고 그 이후로 빛나 언니는 머릿속에서 자연스럽게 잊혀져 갔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만 해도 언니를 자신의 결혼식에 초대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리고 빛나 언니가 결혼식에 오지 않을 거라는 것은 더더욱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뭔가 결혼식장에서 빛나 언니를 못 본 것 같아서 축의금 명단을 보니까 언니의 이름이 없던 것이었습니다. 주인공은 기껏 시간 내서 밥도 사주고 청첩단도 줬는데 결혼식도 오지 않고 축의금도 안 낸 빛나 언니를 생각하면 할수록 화가 났지만 신혼여행을 망치지 않기 위해 더 이상 빛나 언니의 생각은 하지 않기로 합니다.
그리고 신혼여행이 끝나고 돌아온 날 빛나 언니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빛나 언니는 결혼식 날짜를 완전히 잊고 있어서 다음날에 알아차렸고 신혼여행에 방해될까봐 일부러 연락을 하지 않았다며 주인공이 그렇게 결혼식 날 임박해서 청첩장을 줬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해서 그랬다는 궤변을 늘어놓습니다. 주인공은 정말 짜증났지만 더 이상 빛나 언니와 엮이기 싫어서 대충 괜찮다고 신경 쓰지 말라고 계속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빛나 언니는 선물을 주고 싶다며 갖고 싶은 걸 이야기해달라고 합니다. 주인공은 일단 생각해보겠다고 하고 선물을 고르기 시작합니다. 얼마짜리를 고를까 고민하던 주인공은 내가 대체 왜 이런 걸로 고민을 해야 되나 싶어서 고르기를 중단했고 다음날 온 빛나 언니의 연락에 그냥 밥이나 사라고 답장합니다. 그렇게 뜻하지 않게 빛나 언니와 또 밥을 먹게 된 주인공은 빛나 언니와 만나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는 헤어집니다. 대신은 이번에는 25,000원짜리 한정식을 빛나 언니가 샀습니다. 그렇게 다시는 안 볼 줄 알았지만 키보드 밑에 깔려있던 흰 봉투를 발견한 건 빛나 언니와 밥을 먹은 지 2달쯤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언제부터 거기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손바닥만한 봉투를 열자 우리 결혼합니다 라고 적혀있는 카드가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빛나 언니의 청첩장이었습니다. 앞으로 주인공과 빛나 언니는 어떻게 될까요? 주인공은 끝까지 빛나 언니를 싫어하게 될까요? 아니면 빛나 언니를 진심으로 이해할 수 있을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직접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저는 주인공에게 너무나 공감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빛나 언니라는 사람이 상상되면 상상될수록 정말 현실에선 마주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센스있고 눈치 빠른 주인공에 비해 빛나 언니라는 인물은 정말 센스도 없고 눈치도 없고 뻔뻔한 4차원인 인물입니다. 이 영상을 본 여러분도 저처럼 빛나 언니를 보며 답답함을 느끼고 정말 별로란 생각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도 잠시 빛나 언니라는 인물의 시점에서 다시 생각해보니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주인공이 빛나 언니를 볼 때 이질적인 존재로 느낀 것처럼 빛나 언니도 주인공을 봤을 때 이질적인 존재로 느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때 주인공은 빛나 언니를 보며 힘들어하고 이해하지 못하면서 혼자 끙끙 앓습니다. 하지만 빛나 언니를 주인공과 비교했을 때 서로 다른 이를 만났을 때의 스트레스에 얼마나 여유롭게 반응하는가를 살펴보면 오히려 빛나 언니 쪽이 더 여유롭게 대처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누가 더 센스있고 눈치가 빠른가? 라는 질문이라면 여러분은 쉽게 질문에 대답할 수 있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누가 더 성숙한가? 아니면 누가 더 가치있는가? 라는 질문을 여러분에게 던진다면 아마도 대답을 하기가 애매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이야기를 읽으며 저는 처음에는 당연하게도 빛나 언니 쪽보다는 주인공 쪽이 더 가치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주인공이 일적으로도 더 능력있고 사회생활도 더 잘하기에 당연히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를 보며 조금 더 생각해보니 저는 지금의 사회가 만들어낸 기준 속에서 두 사람을 평가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가치는 사람이 평가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완전히 상반되는 두 인물을 제시함으로써 많은 생각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좋은 이야기 같습니다. 오늘 소개한 소설은 여러 가지의 단편 소설 중에 한 부분이었고 제가 개인적으로 읽었을 때 가장 좋았던 부분을 소개한 것이었습니다. 이 소설 말고도 다른 소설도 지금 현재 한국 사회상을 반영한 직장인들의 이야기고 정말 잘 와닿는 좋은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한국 사회가 정말로 잘 드러나 있기에 지금 직장생활을 하고 계신 분들도 좋고 앞으로 사회로 나갈 학생분들께도 추천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